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한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분들이 예비 고1 어머니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딱 두 가지만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비 고1 수학 학습 방향이에요. 학습 방향. 그러니까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3 수업도 했어가지고 이제 고3의 이제 수능을 통해서 2021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예비 고1 수학을 이제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 방학 때, 그죠? 겨울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겨울 방학 예비 고1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수학 학습 방향이에요, 그죠? 수학 학습 방향. 그러니까 이번에 2021학년도죠? 2021학년도 수능이죠. 그랬을 때 이제 수능을 보면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1학년 자 가형. 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 킬러 문항.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킬러 문항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뭐 정답률이 예전에는 거의 뭐 몇 프로, 뭐 한 자릿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문제가 가끔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준킬러라고 하죠. 준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수학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얼만큼 수학을 더 열심히 했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몇 가지 이제 정답률과 이제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얘도 저는 뭐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하죠. 변별력 문항. 이제 그거를 그 정답률별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번하고, 그러니까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문항이 21번인데 21, 29, 30을 가지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이제 근데 그게 21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비교로 또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정답률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가장 작은 정답률, 가장 적은 정답률을 가졌던 게 30번으로 11%가 되고요. 그죠? 11%.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29번이 이제 22%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 정도만 맞췄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28번으로 34%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킬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어렵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거의 한 자릿수 혹은 뭐 1%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간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얘는 못 맞출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38%의 정답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38%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객관식이거든요. 20번 문제가. 근데 객관식이면 기본적으로 20%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찍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뭐 비교를 해보자면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률은 얘는 47%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간 어떤 기본적인 문제 배열, 그거랑 좀 약간 다른 그런 식의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보다는 뭐냐면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요하는 문제들 혹은 계산을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좀 변별력 있는 문항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등급은 92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도 어렵지만 이제 점수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죠. 물론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또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학 입시가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2021학년도 가지고는 이제 이 정도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1 나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킬러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가형보다 오히려 더 훨씬 전반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쉽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얘를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물론 이게 저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보면 대충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사이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나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문제 푸니까 다 풀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얘를 보면 뭐 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등급 컷이 높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뭐 가형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2점이라고 보면 나형의 1등급은 예상하기로는 88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88점. 그러니까 88점 정도로 1등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이제 나형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쉬웠지만 그러니까 컷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그럼 좀 심하니까 약간 이제 여기서 뭐냐면 코로나의 특수성 약간 이제 그런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어떤 학기 구조를 가졌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학교 가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통 이제 재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할 수 없는 뭐 할 수 없다기보다 잘 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불균형이 되게 심화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쉬운 시험이 나와도 결국은 이제 약간 컷이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좀 약간 변별력 문학이라는 거 좀 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통 굳이 말하자면 20번하고 29번하고 30번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21번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을 살폈을 때 자 20번 같은 경우는 23%가 이제 정답률이 됐고요. 29번은 26%였고요. 30번이 8%였어요. 근데 또 비교해보자면 21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정답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시간을 쓰는 경우나 이제 그런 뭐 다른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꽤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는 기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아마 그냥 보통 2학년에 내신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빡세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제 내년 수능부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22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22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으로 이제 미적분, 그다음에 이제 기하,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이제 20, 21, 29, 30번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수능이 나오는 기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킬러 문항들이 많아지고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기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념을 얼만큼 탄탄히 다졌는가.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알 때까지 이제 이걸 받는가 이걸 얼만큼 잘 다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다졌는가 이게 중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고1이잖아요. 내신 예비 고1이기 때문에 내신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수능과 내신을 다 읽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는 이제 수능만 이제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내신은 어쨌든 잘 받아야지 이제 뭐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그죠? 내신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내신 난이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얘는 상대적으로 내신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학교가 있을 거고. 내신 난이도가 낮다고 알려진 학교가 있을 거예요. 뭐 구암이라든가 이제 뭐 문영여고라든가 굉장히 보면 내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봤을 때 내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이제 1학년보다는 2학년 이상 넘어갔을 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험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 내신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그런 대로 좀 내신 난이도가 높다 혹은 어렵다라고 이제 뭐 알려져 있는 학교들은 내신 공부가 그냥 수능 공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학습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꼭 내신만 준비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교재를 반드시 쓰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교재를 반드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내신이랑 수능을 달리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같이 가는 거죠. 내신을 잘했을 때 수능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난이도가 좀 낮은 학교인 경우 있죠.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만 한다, 내신 정도 난이도만 맞춰서 준비하면 약간 수능을 봤을 때 한 1년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공부는 좀 어렵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부는 어렵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약간 이제 쉬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약간 간단하게 해둬야 이제 뭐 요 정도, 뭐 크게 말고 이제 이 정도 학교 정도 약간 준비하듯이 이제 준비를 해주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보면 중학교 때 시험과 고등학교 때 시험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공부량이 한 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제가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물론 이 한자를 알고 있긴 한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공부량은 진짜 거의 한 이만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어떤 교과서를 봤을 때 이제 계산 문제만 가지고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더 이제 뭐 A, B, C라든가 이제 그런 성적을 내는 분포들이 좀 약간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예전에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치고 1학년도 가르치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중학교 때는 웬만큼씩들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등급으로 갈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식으로 뭔가 그냥 무조건 계산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문제들에 나오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생각해서 약간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방법론적으로 좀 달라진다, 접근법으로 좀 약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이 준킬러 문항의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럼 그런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면 당연히 이제 굉장히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강조하는 건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탄탄하게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한 문제를 다뤄도 좀 빨리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그게 아닌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도 개념이고 두 번째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또 개념이라고 보면 이제 또 중학교 공부에 또 약간 굉장히 적응하신 친구를 보면 이제 개념 원리 같은 책을 그냥 그 개념에 나와 있는 그 공식만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개념 공부라는 건 약간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한테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제 공부가 잘 되거든요. 개념 공부가. 왜냐면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지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 예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나 약간 이제 뭔가 좀 개념을 설명할 때 논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또 저는 또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저도 약간 수학 실력이 좀 느는 것 같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좀 이해도 잘하고 졸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남한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개념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개념 정리해서 손글씨 프린트라는 걸 주거든요. 이제 그거면 뭐냐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 거의 그대로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써서 아이들한테 줘서 이제 그걸 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로 실제로 약간 개념을 공부할 때 자기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설명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게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뭐 호치키스를 찍어서 주고 좀 약간 두껍게 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어디 뭐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있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찾아보더라고요. 백과사전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으로 이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확실한 개념 공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개념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개념 공부가 됐고 안 됐고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 방향을 잡을지 이제 약간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온 게 겨울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 방학 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약간 얘기를 드릴 건데,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겨울 방학이 되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하다 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강남에서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선행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기도 해요.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선행이 막 100 중요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선행하면 당연히 좋긴 좋죠. 그러니까 약간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권장이긴 한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필수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지금 당장 닥친 이제 수학상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수출을 한다, 미적분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얘는 선택하고 집중이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상이 되겠죠, 수상. 수학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1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빠르게 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상, 수학화를 동시에 해야 되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요즘은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뭐 수학화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고, 여름방학 때 하면 충분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학상에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얘를 보면, 꼭 이제 그런 걸 또 물어보시죠.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방학 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여러 군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수학상을 한 3번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몇 번 봤다, 이제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막상 보면 기본 내용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센을 만약에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센에 있는 이제 중상에서 상 정도 되는 문제들도 잘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근데 이제 뭐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기본하고요 플러스 필수이죠, 필수. 그죠? 필수 문항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문항에 집중. 얘를 굉장히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반복.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가 기준인데 교과서 문제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기본 및 필수 문항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최소한 겨울 방학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 있죠, 그죠? 고난도 문제는 당연히 보면은 좋죠. 보면은 좋은데, 근데 특히 고난도 문제 중에서도 내신 문제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빼고 안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응용을 엄청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학교에서 킬러 문제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하는 그걸로는 좋겠죠. 물론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경험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좋은데 경험하면 오케이. 근데 얘는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돼. 집착. 그러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는 뭐 겨울방학 때도 보면 좋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상을 강조하는 내신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뭐 나는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면서 같이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선행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얘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최소한 내신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수학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선행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진도에 맞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수학상이 버거우면 얘부터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권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진도에 맞게 무리할 필요 없이 그죠? 뭐 한 과목 정도 이제 끝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많이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거를 뭐 방학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뭐 전체 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얘라도 반드시 끝내주시면 굉장히 좀 편한 이제 1학기 생활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내신은 아까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그럼 선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과목별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수능에 필수로 나오는 과목이 그죠? 필수로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 수원하고 수투가 있죠. 수원하고 수투.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예비 고1이라고 하면 수원까지는 보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면 수투까지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을 보면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보통 이제 얘를 봤을 때 이제 문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랑 그 다음 플러스 올해 이제 수능 중에서 수능 수학 중에서 이제 고난도로 출제되는 거, 물론 이제 정답률이 높았지만 21번에 출제됐던 게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열 같은 파트, 수열 파트.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좀 약한 파트고요. 어렵게 되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 파트에 집중해서, 그죠? 얘도 결국은 뭐냐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 필수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몇 번 끝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기본 문항이나 필수 문항을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풀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석 같은 걸 봤을 때 뭐 사실 연습 문제까지는 안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랑 유제만 충분히 뭐 제대로 풀 수 있어도 뭐 기본은 충분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연습 문제 중에 굉장히 고리타분한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정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송글씨 프린트를 만들어서 개념을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쪽에 약간 포커스를 두고 반복을 좀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이죠, 그죠? 미적분의 약간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쪽 파트를 가지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그런 이제 뭐 과목명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필수 과정이고, 필수고 얘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근데 많이 하기도 해야 되고, 이쪽은 약간 플러스 뭐 심화까지 좀 가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약간 고난도 문제, 수능에서 이제 고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심화까지 해주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예비 고일 때 이제 이 심화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필수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랑 이과에 따라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자 이제 굉장히 많이 선택할 게 이제 미적이 되죠.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선택하게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이과는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 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카더라 통신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네 둘을 이제 비교한다라고 보면 이제 중요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부량이 있어요. 중요도가 있고 이제 공부량이 있는데, 뭐 미적분은 뭐 대충 다 둘 다 이 정도 돼요. 근데 공부량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도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공부량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기하 같은 경우는 뭐 중요도는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공부량은 그 미적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미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미적분은 굉장히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심화는 할 필요 없어요. 얘는 더더욱 심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화는 그냥 그때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기본을 굉장히 많이 해두면 좋은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새로운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공부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하는 그러니까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빠진 부분이 이제 미적분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미적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할 때마다 좀 다른 게 미적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해 동안 이제 애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살펴보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본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친구, 탄탄하게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심화를 갈 때 좀 적응을 잘하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한 번 해도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은 이제 이렇게 미적분 쪽의 공부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은데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2학년 가기 전, 뭐 2학년 겨울방학 전에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적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만약에 뭐 어쨌든 뭐 기하 같은 경우가 더 좋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뭐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 보통 문과 학생들이 선택할 학통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는 이제 경우의 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파트가 있어요. 확률과 통계. 근데 경우의 수 파트는 약간 수학하랑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하 부분이 있고, 수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그죠?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이런 그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나눠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만약에 이제 이번에 뭘 해야 된다, 만약에 뭐 선행을 확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리하지 않고 경우의 수 파트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는 수하랑 확률과 통계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이쪽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두 개 정도 해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자기의 방법을 좀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급할 게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확통은 정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8번이면 빨리 끝내면 끝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따져도 8번이니까 크게 이렇게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확통을 하고 싶다면 경우의 수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은 이제 진도에 맞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수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신 반영 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1하고 고2하고 고3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저희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점점 비중이 커졌어요. 점점 비중이 커졌는데,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목들이 굉장히 뭐냐면 절대평가인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진로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로평가? 이제 그런 과목들이 많아서 걔는 절대평가라서 A, B, C로만 나눠지거든요. 이제 그럼 약간 뭐 좀 갈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약간 중요도, 내신의 중요도라고 하면 고1하고 고2의 어떤 비율이 이렇게 좀 비슷하고 고3이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1일 때 어쨌든 내신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지는 내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이라고 보면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게 수학상이기 때문에 수학상의 경우를 볼게요. 그러니까 수학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수학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해두면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상을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되 뭔가 다른 여력이 있으면 그때 다른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냐면 겨울 방학 때 파트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으로 넘어갔을 때 파트를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겨울 방학 때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기본 내용과 필수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많이 다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 문제를 꼼꼼하게 잘 풀 수 있을 때까지 보는 게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뭐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교재로 한번 따져볼게요. 교재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쌤이라든가 아니면 라이트 쌤이라든가 혹은 뭐 RPM 같은 경우 있죠, 그죠? RPM이나 EBS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내신에 잘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올림포스라고.
그러니까 얘는 생각보다 학교 시험을 찾아보면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데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 교재를 좀 확실하게 다질 수 있으면 센 같은 경우도 라이트 센 같은 경우나 센도 B단계까지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라이트 센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C단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그 안에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뭐 평가원 이제 수능 기출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는 편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랑 수능이랑 이제 이거를 달리 보면 안 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센 C단계 대신에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확실하게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학기 중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마다 어떤 그 시험 문제들의 특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계속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떤 기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고득점제들이 굉장히 많았다거나 하면 바뀔 수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제 얘는 실전에 좀 집중해서 이제 필수 문항과 문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다지면 이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교재로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고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OT 같은 경우도 나왔더라고요. 천재에서 나온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이퍼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걔는 좀 약간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혹은 많이 쓰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블랙 라벨이나 일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긴 하지만. 여기까지 크게 막 엄청 신경 쓸 필요는 없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남학교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뭐 문제를 뭐 내기도 하고 혹은 뭐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거 있죠. 올림포스 고난도.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약간 그 개수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주면 좋기 때문에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교재는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지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당연히 이때는 보통 학원에서 이제 실전 기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죠. 기출 문제, 내신 기출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을 얼만큼 내가 이걸 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 기출 문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얼만큼 많이 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좀 많은 실전을 풀어야 그러니까 1학년 시험 때는 아무래도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시험을 좀 못 보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비슷한 어떤 형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서 약간 긴장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이제 뭐 실제 기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약간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신 뭐 3개년 기출 문제 아니면 뭐 교재 같은 경우는 뭐 한 5개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내신 문제가 나오고 변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고 킬러가 나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킬러까지 좀 대비해주면 굉장히 좀 알찬 그런 어떤 내신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긴 겨울방학인데 충분히 좀 잘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